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행정소송의 절차입니다. 행정쟁송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이라는 건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구 취지라는 건 판결문의 주문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청구 취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를 등록해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는데요. 피고가 언제 원고에 대해서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피고에 부담을 한다. 라는 결론을 내달라고 기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구 취지이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답변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절차는 준비 서면을 통한 서면 공방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피고가 한 번씩은 주장을 펼친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또다시 재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 서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공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라는 건 재판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법정에 출석해서 주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당연히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변론이라는 건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해서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이 판단을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변론을 할 때는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고 검증이나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는데 변론 종결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각자 충분하게 주장을 해서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면 결론을 내려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나면 그 뒤에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변론 종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변론 종결을 하면서 판결을 언제 선고하겠다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변론 종결 뒤부터 약 1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소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 거쳤는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과정을 상고라고 부릅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르죠. 다음으로는 사실심과 법률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같이 합니다. 사실 판단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법률 판단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해 봤을 때 A가 B에게 돈을 준 게 맞는지 아니면 준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그러한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A가 B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이게 증여인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법률 판단이 되겠습니다. 연관해서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1심과 2심은 사실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3심은 법률심인데 사실심은 사실 판단과 법률 판단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3심은 사실 판단은 따로 하지 않고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내린 판단을 기초로 해서 법률적인 판단만 하게 됩니다. 3심이 법률심인 이유는 3심인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사실관계까지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그대로 풀이를 하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심은 1심과 2심인데 1심과 2심에서 변론을 종결한 그 시점, 그게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 경정입니다. 피고 경정은 피고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고 경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피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건 처분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다른 사유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역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할 수가 없죠. 다음으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지 하자의 치유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면 일단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행정심판을 거치면 하자가 치유가 되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